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시는 시간을 잠시 가질게요. 지금은 그 릴스에 하트를 눌러드리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점심을 준비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은지 대표님 들어오셨네요. 자, 들어오시는 분들을 조금 기다린 뒤에 이제 손님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하기 전에 소리 잘 들리나 체크하면서 얘기하다가 시간이 지나갈 뻔했어요. 급히 끄고 오 1분 남았다 그러고 얼른 끄고 지금 시작했어요. 네, 어서 오세요. 저는 예고한 것과 같이 맥주를 맥주를 가져왔어요. 크리스마스 연말을 기념하여 겨울 모델 겨울 에디션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죠? 공부가 되는 그림책 읽기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근데 너무 따는 소리 날 것 같아. 미리 따놓을 걸. 소리 좋은가요? 네, 공부가 되는 그림책 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 우리가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꼭 영어에 대한 영어 얘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그림책, 그냥 다른 책이 아닌 그림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고, 그래서 그림책 뭐 독서 얘기는 이전에 라이브도 했고, 뭐 강의도 예전에 있었고, 올해는 안 했는데 올해는 이제 바깥놀이 강의에서 독서 얘기를 같이 포함시켜서 조금 했었고, 독서는 자주 다루지만 뭐랄까, 저는 제가 책을 뭐 좋아하기도 하고 뭐 아이들이랑 같이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게 엄청 제가 많이 읽진 않거든요. 제가 일할 때 필요한 거 읽는 것만으로도 되게 하루에 대부분을 읽고 쓰고 하는데 이제 보내니까 많은 시간을. 사실 취미로 책을 읽는 것이 그렇게 많진 않고, 아이들도 책을 좋아하긴 하는데 막 굉장히 많은 책을 내가 아이들용 책을 다 읽어봤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훨씬 많은 책을 읽어본 분과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제목이 좋지 않나요? 공부가 되는 그림책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립니까? 네, 아주 잘 들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도 다 잘 들리시는지 한번 댓글에 확인을 좀 부탁드려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근데 댓글이 안 보이거든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예, 네, 다른 분들 댓글이 안 보여서 저 그 갤탭을 갖고 와야겠어요. 다른 분들 댓글 한번 보려면. 네네. 가져오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댓글 보입니다. 예, 네. 예. 잘 됐네. 네, 잘 나방을 안 들린다고. 해봐가지고. 예. 네, 오늘은 우리 전은주 작가님을 모시고 그림책 이야기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먼저 일단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꽃님애미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은주라고 하고요. 김보경 박사님 책 스스로 해내는 아이의 비밀을 낸 출판사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대표님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서 대표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사실은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시죠?
짠. 근데 베스트셀러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좀 오래돼가지고요. 그게 2015년인가 16년에 거의 뭐 그렇게 나와서, 새로 개정판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요? 요거요? 예, 음. 그러니까 그 책이 지금 절판된 책들이 많아요. 그 안에 소개한 그림책들 중에. 그래서 대신 할 수 있을 만한 다른 그림책들 리스트업을 하는 게 개정판의 내용입니다. 음. 근데 그 작가님이 거기에다가 며칠 전에 와, 이 책 다 읽어보니까 지자스 그러시길래 아니 내가 뭘 저렇게 잘 썼지? 이러고 막 다시 읽어봤잖아요. 막 새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네, 저는, 그러니까 사실, 엄마표 영어의 세계를 네, 잘 모르기도 하고, 우리 지난주에도 음, 이 얘기를 똑같이 했는데, 왜냐면 저는 아이들한테 영어를 안 가르치니까, 음, 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그리고 그림책에 대한 책도 사실은 읽어본 적이 네, 없어요. 근데 이제 저번에 대표님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주셔가지고, 이 책을 네. 받아왔으나 여태 안 읽다가 이제 이번에 라이브를 하기 위해 이제 급하게 네. 읽었는데, 아니, 내용이 진짜 많고, 일단 내용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내용이 진짜 많고, 많다는 뭐랄까? 얘기만 하고 좋다는 얘기는 안 아니, 하네. 뭘 표현할 말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책으로 이렇게 커리큘럼화해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디저스는 약간 그 포인트입니다. 아, 그림책을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정리할 수 있구나. 그게 여러분, 외국에서 놀라운 원어민이 아닌 상태에서 영어를 배워야 네, 되는 그러니까요. 사람들한테만 네. 사실은 그 단계가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림책을 읽을 때는 그렇게까지 단계 안 나눠도 되거든요. 맞아요.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글밥이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한 살에는 글밥 한 줄, 두 살에는 글밥 두 줄,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거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냥 애가 재밌어 하는 얘기면 길어도 읽어주고, 뭐 재미없어 하면 큰 애들이라도 짧은 책부터 하고 이런 건데 훨씬 더 여유로운데 외국어인 경우에는 엄마들이 쫄잖아요. 읽어주는 성인들, 어른들이. 그렇게 쪼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양의 그 한계가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커리큘럼화를 해주는 게 편하죠. 읽어주는 사람도 편하고 받아들이는 애도 편하고요.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말 나이로 그 커리큘럼을 정할 수 없다면 제가 영어 그림책의 기적을 쓸 때 가장 염두에 두었던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영어 배우기 시작한 애들, 그리고 한 6살, 7살 돼서 영어를 접하기 시작해서 이미 우리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의 수준과 이제 정말 그 영어는 막 시작해서 단어를 몇 개 알아가는 시점의 아이가 자기의 정서적 연령에 맞춰서 읽을 수 있는 영어 그림책이 없을까? 찾아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썼죠. 그리고 지금도 엄마표 영어에 굉장히 그 수준과 아이의 관심사를 맞춰가지고 책을 제공해 주는 건 엄마표 영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러니까 그림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냥 그림책을 내 눈에 음, 보이는 걸 하니까, 그러니까 뭐 트럭을 좋아하면 음, 트럭 책을 보고, 뭐 공주 네, 좋아하면 공주 책을 보고, 음, 뭐 얘가 이 작가 좋아하면 다른 음, 책 뭐 있나 찾아보고,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책을 검색하고, 뭐 구매하고, 뭐 찾지, 도서관에 가서 구경을 하고 뭘 해도, 음. 뭐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책 보자,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알파벳에 대한 책. 그러니까 진짜로 영어를 배우는 사람을 위한 그림책의 리스트인 거예요. 동사. 14개의 동사 14개로 완성한 사과의 여행. 뭐, 문장을 읽기 시작하면 딱 한 줄만 있는 그림책. 뭐 이런 식으로 영어의 이 제목을 보고는 그냥 그 좋은 그림책들을 소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어 학습자를 위한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근데 그 신선한. 책들이 다 너무 좋지 않던가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좋아요. 제가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엄마표 영어를 하는 댁들에게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소개하신 대로 뭐 어떤 단어만 나오는 그림책이라든지 한 줄짜리 그림책이라든지 하는 얘기들이 교재로서 골랐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가장 좋은, 그러니까 정말 애랑 영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아이와 그걸 나눌 만한 책들, 나눌 만한 의미가 있는 책들을 그런
그 글밥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좋은 그림책들 너무 많고 이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책이 가장 좋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보다 이 아이에게 일타쌍피를 노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영어도 가르치고 대화도 하고 성격적인 이야기도 하고 즐거움도 나누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책을 충분히 고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책들 추천한 거죠. 근데 네. 이거를 보고 느낀 그 약간의 충격이랄까, 이게 어떨 때 똑같이 있었냐면, 이거를 보고, 왜냐면 이거는 처음에 보고 이제 이번에 여름에 예, 예, 블루는 예. 지금 2층에 밑에 있는데, 이거를 이제 처음 받고, 처음에 이제 대표님이 저한테 육아서를 같이 씁시다 이렇게 컨택을 해서 이제 예, 예. 줌 미팅을 해서 만났는데, 그때는 육아서가 이제 제이포럼에서 나온 적이 없고 잡지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잡지만 나왔는데 왜 나를 만나지? 약간 이러면서 이제 만나고, 이제 근데 그래서 이제 평을 받고 직접 보진 못하니까 예. 이제 사람들이 쓴 후기 같은 걸 보는데, 후기가 너무 약간 팬덤 같은 거예요. 너무 후기가. 근데 이거를 실제로 실물로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어요. 약간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도른자들이구나. 그러니까 약간 이게 되게 정말 그림책을 그림책 종교? 예. 심각하게 그림책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었구나. 그리고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그러니까 한 권에 이렇게 많이 담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다음에 어떻게 또 내려고. 약간 한 권에 이렇게 많으면 다음에 어떻게 또 내지? 약간 그런 생각, 왜 내가 생각할 땐 이거를 한 3권 정도로 나눠내도 될 것 같은데. 진짜 내용이 많아요.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진짜 내용이 많고. 그래서 많다는 얘기는 뭐 너무 두껍다라기보다는 이걸 이렇게까지 한 권에 넣는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고, 이것도 저는 이걸 처음에 봐서도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이 그림책의 요소들을 분석한 기사가 있어요. 그림책 물성 안내서. 그래서 표지가 겉표지, 속표지, 저도 몰랐는데, 이런 진짜. 겉싸개는 이 더스트 자켓. 겉에니까 이것으로, 촉각으로 이거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책 등은 어떻고, 뭐, 근데 그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하니까 너무 많이 분석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겉싸개만 봐도 재밌는 그림책 있고 책등만 봐도 재밌는 그림책 있고 이렇고 다 맨날 뭐 재밌는 그림책 추천이죠. 뭐.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으로 줌 미팅 했던 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1월 3일이거든요. 1월 3일인데 아직까지 작가님한테 얘기 안 했지만 우리 스스로 해낸 아이의 비밀 6세 들어가는데 6세 발행일을 그래서 일부러 1월 3일로 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이렇게 막 과도하게 의미 부여하는 거지. 그림책 보면서 뭐만 의미 부여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의미 부여를 해서 1월 3일 이제 날 다시 새로 다음 새 감사합니다. 나옵니다. 와, 네. 와. 그래서 이 라키비움 제이를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되게, 쉽게, 그냥 쉽게 만들지 않았어요. 약표제지.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아, 모르셔도 그래서, 돼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면면이, 책이라는 것을 물건으로 면면히 보면서, 이 책은 이제 겉표지가 어떻고, 이 책은 뭐 표제지가 어떻고, 이런 거를 다르게 표현한 게 왜 그렇고, 그런 것을 이렇게 분석해 준 게 저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원래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여기 띠지에 보면 3,500권의 그림책으로 네. 영어를 깨우쳤다. 근데 이게 영어 그림책만 그럼 3,500이잖아요. 네. 그럼 대표님은 지금까지 네. 그림책을 대략 몇 네. 권 읽으셨어요? 그걸 그거는 물어보려고. 근데 뭐, 그, 셀 수도 없을 뿐더러 세는 게 별로 의미도 없고요. 거기에 제가 3,500권이라는 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그러니까 그 영어 그림책의 기적의 부제가 그거거든요. 알파벳도 모르던 아이가 1년 반 만에 해리포터를 읽기까지이고, 그거는 저희 아들내미가 지금 고3인 저희 아들내미가 초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 3학년까지 그 1년 반 동안 아이가 알파벳도 몰랐는데 해리포터를 읽게 되었던
했던 이유의 과정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제가 한국에 있었던 게 아니라 캐나다에 있었어요. 근데 캐나다에서 우리 가족들이 빌렸던 책들을 나중에 저희가 이제 떠난다. 우리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랬더니 사서쌤이 추억이라면서 우리가 빌렸던 책들의 리스트를 쫙 이렇게 감열지로 뽑아줬는데 그걸로 애를 이렇게 그 미이라 감듯이 감을 수 있었어요. 한 4,500권쯤 1년 동안 빌렸더라고요. 근데 4,500권 빌렸어도 안 읽은 거 한 1,000권 빼고, 한 2,000권 빼고, 보통 도서관에서 책 빌리면 반타작하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4,500권 빌렸는데 2,000권은 안 읽었다고 빼고, 나머지에서 또 두 번 읽은 책도 있으니까 한 3,500권쯤 읽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3,500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3,500권을 애한테 1년 반 동안 읽히려면 일주일에 100권 정도의 새 책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 주면 해리포터를 읽게 되는 건 맞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되면 애가 영어 싫어하게 돼요. 그러니까 싫겠죠. 하루에 일주일에 그 영어 그림책을 100권을 새 거를 읽어야 할 정도 같으면 수학도 접어야 되고 뭐 그냥 너무 많은 다른 거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글 그림책 싹 접어야죠. 그걸 했던 이유는 오히려 딱 근데 제가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갑자기 이게 닫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요즘 인스타 너무 많이 쓴다고 인스타 앱에 1시간 그걸 걸어놨거든요. 그랬더니 방금 경고가 5분 남았습니다. 이러고 떴는데 혹시나 제가 사라지면 인스타 앱을 그걸 지우고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정말 캐나다에서 애가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애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생존을 걸고 읽힌 거지.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1년 반 동안 해리포터 읽혀서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3학년짜리가 읽을 필요 없습니다. 3학년짜리가 해리포터를 그 당시에 읽을 때 가장 큰 즐거움은 뭐냐면 그거 들고 식당 갈 때죠. 식당 가면 막 다 너무 놀라주거든요. 세상에 네가 이런 걸 영어책으로 읽어 이러고 지나가던 할배들도 놀라워 해줘요. 그 재미에 본 거고 아이가 가장 즐거워하면서 읽은 건 5학년 겨울방학, 6학년 겨울방학이고요. 그 3,500권을 한 5년, 6년에 나눠서 천천히 아이와 충분히 즐기면서 읽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지는 어학연수 갔다 와놓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갔다 왔으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만이 목적이라면 어학연수 안 가도 된다고. 다행히 요새는 어학연수가 유행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제가 애들을 2002년, 2006년생을 키우고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어학연수 가는 집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부모 일 때문에 가는 거 아니면 잘 안 가잖아요.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꿈꾸실 필요 없고 그냥 충분히 영어 그림책 읽히고 여행 다니고 이런 걸로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3,500권이나 읽은 거는 정말 그림책 처돌이의 어떤 기록이라서 그러니 책 쓴 거고 제가 책 안에 계속 그런 얘기 써놨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읽힐 필요 없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림책이라는 거를 좋아하게 되셨어요? 언제부터? 저는 제가 그림책을 읽은 건 당연히 아이 낳고 나서부터인데, 분명히 아이에게 읽어주느라고 읽는데, 듣고 있는 게 둘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도 듣고, 그리고 그 그림책을 읽어주는 나도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흔히 그림책은 애들 읽는 책 아니야? 라고 많이 생각하시지만, 읽다 보면 분명히 애들한테 읽어주는 건데, 어른한테 이렇게 가슴 쿵 치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육아를 굉장히 수월하게 만들어준 게 그림책 같아요. 아이가 그림책을 좋아하게 만들어서 그 아이에게 그림책만 제공하면 내가 뭐가 좀 편해지는 이런 편리함도 있지만 그냥 나 자신에게 그림책이 육아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 네가 지금 아이를 키우고 너 자신을 키워 나가는 거는 너무 재밌고 재밌는 일이야. 우리 같이 해보자. 이렇게 그림책이 얘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좋고 지금은 애들한테 안 읽어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림책 좀 읽으면 그림책 읽는 3분에서 5분의 시간만 있다면 훨씬 더 인생이 즐거워질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좋은 그림책은 질문을 하거든요. 독자에게.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하다 보면 내가 좋은 엄마가 돼야겠다 이 생각보다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요. 제 인생이 이렇게 넓어졌어요. 훨씬 더 네, 그런 경험
경험들을 책을 읽어주시면서 아이의 세계를 넓어지는 기쁨 플러스 내 세계가 넓어지는 기쁨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그림책을 읽었을 음, 경우. 그러면 예, 사실 이제 사전에 질문을 받았는데 제일 많은 예, 이제 두 가지의 트리가 음, 있는데 음, 하나는 첫 번째는 그거예요. 어떤 것을 골라야 되느냐, 예, 무엇을 읽느냐. 그래서 한 예.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디서부터 골라야 할지 늘 막막해요. 전집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나에게 맞는 재밌는 그림책을 찾기가 더 어려워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 지금 그래도 보경 박사님한테 지금 오는 팔로우들은 책을 읽혀야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을까요? 어떻게 읽을까요?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고요. 요즘은 사실 책 안 읽힙니다. 책 안 읽히고,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하면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공부의 왕도는 없지만 정도는 독서야 이런 게 서로 다 암암리에 다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책에 대한 신앙심 자체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나는 안 읽었더라도 우리 애는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가 많이 없어져서 그냥 영상으로 지식을 알려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엄마도 편하게 그 인스타 앱이 꺼지려는 순간에 제가 오늘 제안을 풀었어요. 아, 편하다. 아, 그렇군요. 잠깐 멈췄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잠깐 아, 제가 멈췄는데 이제 다시 되네요. 저한테는 안 멈추고 밑에 경고만 떴어요. 그러니까 1시간 지났는데 어쩔 것이야. 이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인스타 시간 제한 없음 딱 눌렀습니다. 어른도 이렇다고요. 어른도 인스타 앱에 시간을 걸어 놓지 않으면 제가 정말 24시간 내내 할 수 있죠. 릴스만 봐도 서너 시간 쑥 지나가는데 아이들한테 이런 매체를 이렇게 주고 나서 엄마도 편하고 아이도 편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고도의 정신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의 세계로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책을 읽힐까요? 하는 질문은 정말 수준 높고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육아의 한 산을 넘은 분이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집하고 단행본을 비교해 달라는 질문은 늘 제가 받는 질문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런 건 것 같아요. 전집은 라디오 같은 거고, 그러니까 라디오 이렇게 틀어놓으면 음악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단행본은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 거, 내가 좋아하는 연주자 거 이렇게 골라 듣는 셈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라디오면 괜찮은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주어지는 거가 뭐 멜론 차트 100곡 이렇게 틀어놓으면 적어도 인기 있고 잘 나가는 100곡을 들을 수 있지만 그렇게 누가 100권을 골라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냥 주어지기만 하는 거지, 전집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전집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집과 단행본은 목표 자체가 되게 달라요.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우리 아이 책을 다 전집으로만 구했다 하는, 전집으로만 지금 세트를 넣어 놓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섬세하게 취향을 맞추기는 사실 좀 힘들죠. 그러니까 50권짜리 전집 샀는데 우리 애가 그 안에 10권만 읽는다 이런 일 너무 흔하잖아요. 우리 애가 책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너무 다양한 사람들의 취향을 맞춰서 골라놓은 책이기 때문에 10권밖에 못 읽는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사면 그 안에 내 취향 책이 10권은 있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집을 내가 어떤 책을 골라줘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 전집 사면 적어도 10권은 건지시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욕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애가 좋아하는 책이 저 안에 30권은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발견한 취향을 가지고 이제 단행본으로 넘어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멜론 차트 100위가 아니니까요. 근데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야 할지 모르겠다. 아니 요즘 차고 넘치는 게 인플루언서고 그리고 제가 네이버에 제이그림책 포럼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카페를 만든 이유도 그거예요. 재미있는 그림책을 한글책, 영어 그림책, 전집 다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자. 왜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정보를 얻는 데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인플루언서한테 공부하는 인플루언서가 칭찬하는 거는 사실은 반은 걸러 들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선택한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의 인플루언서의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책들 중에서 제일 좋은 책을 골라서 하는 걸 거니까요. 그건 한 반 정도 걸러 듣고, 그렇다면 카페 같은 데서 그냥 실제적인 애랑 같이 시간을 나눈 이 양육자의 후기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꼈던 문제는 그거였어요. 이게 전집 카페 따로 있고, 단행본 카페 따로 그래요. 있고, 영어 그림책 카페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게 독자들이 좀 나뉘더라고요. 독자들이, 그러니까 전집 카페 회원들은 여전히 전집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받고, 단행본 엄마들은 또 단행본에 대한 정보만 받는 거예요. 근데 전집이 필요한 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과학 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집으로 가는 게 훨씬 낫죠. 훨씬 더 편하죠. 엄마가 얘 취향을 다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얘가 갑자기 참새가 뭐야? 그러니까 참새 보고 야 예쁘다 이랬다고 해서 참새책 쫙 뽑아가지고 단행본으로 들이밀면 애가 책 싫어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전집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단행본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많이 읽히다 보면 결국은 단행본 쪽으로 좀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이의 취향에 예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왜 예민하게 맞춰줘야 되냐면 그래야지 애가 책은 재미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목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음으로 해서 아이의 문해력이 키워진다든지 뭐 어휘력이나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거 이것 자체도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적어도 중학교 가기 이전에 영유아부터 중학교 가기 이전 독서의 목표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책이 너무 재미있구나. 그리고 책 속에 답이 있구나를 애가 체감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과학책 많이 읽어봤자 애가 공부하는 거 못 쫓아갈걸요? 중고등학교, 대학 가서 공부하는 거? 근데 그러니까 그때 가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와 취향을 담아줘야 되는 거지. 초등학교 고학년, 특히나 영유아 뭐 5, 6, 7세에 그 정보를 넣어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재미있구나. 이게 지금 박사님도 버섯 그림책 찾아다가 혼자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버섯 얘기가 재미있구나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버섯 그림 너무 아름답다. 뭐 그래서 만약에 버섯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필요하면 그림책 안 보고 더 어려운 책으로 더 본격적인 정보를 얻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씨앗들을 많이 아이에게 어린 시절에 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책을, 아니, 지식을 많이 줄 수 있는 책, 공부 효과가 많은 책, 이런 책을 노린다기보다 그냥, 책 재밌네. 우리 엄마한테 피해가지고 숨어서 그림책, 숨어서라도 책을 좀 읽어야겠다. 옛날 정말 90년대 학생들이 하던 짓을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대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표님은 이제 현재 그림책도 출간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어떤 책을 고르세요? 그 출판사의 대표로서는 일단 어떤 책을 고르세요? 재밌는 책이요. 일단 재밌는 책이요. 저는 누가, 뭐 어떤 내가 출판사는 재밌는지, 아니요, 아니요, 내가 아니요. 재밌는지. 제가 어른 입장에서 재밌는 책은 피해가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림책 출판사 대표로서 얘기를 하자면, 그림책 출판사 대표로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아이들이 봐서 재미있는 책이 1번이고요. 2번은 그 안에 얘가 이걸 읽고 나서 뭔가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가르쳐서 배우는 거 말고,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배우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웃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저의 이제 출판사 대표로서의 선택하는 기준이라면, 제가 그림책 독자로서 좋아하는 책은 저는 대놓고 성인 그림책으로 나온 책들은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성인 독자를 위한 책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넓잖아요. 뭐 5만 종류의 책들이 다 있으니까. 제가 성인 독자로서 그림책 이거 요물인데? 라고 느낄 때는 뭐냐면 아니 이거 영유아 책인데 내가 그걸 읽으면서 감동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림책은 원래 독자가 둘이라고 하거든요. 제1의 독자는 어린이고요. 제2의 독자는 그림책 이론 자체가 그래요. 그림책 이론도 그렇고 그림책의 장르적인 특징이 제2의 독자가 있습니다. 특히나 글자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뒤에서 이 책을 고르고 음성으로 발화해주는 제2의 독자가 있고
영리한 작가들일수록 책 속에 제1 독자뿐만이 아니라 숨어있는 제2 독자까지 배려해서 그들의 즐거움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그림책 이론에서 얘기를 해요. 라키 비움 제2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2의 뜻이 제2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1독자뿐만이 아니라 제2의 독자. 그러니까 이게 알파벳 J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기도 해요. 전은주의 J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 저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라키 비움 전은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 그런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제2. 제2의 독자를 위한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여기에 담자. 이게 있는 거고요. 그 한 권의 그림책에서 제2의 독자를 위해서 마련한 어떤 즐거움의 코드를 읽을 때 굉장히 즐겁기 때문에 저는 대놓고 성인 그림책은 별로 안 좋아하고, 아니, 좋아하지만 제가 내고 싶은 생각은 없고, 애기 책인데 읽으면서 감탄하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좋아합니다. 예를 들자면, 앤서니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명화를 많이 자기 그림책 속에 많이 넣어놓기로 유명한 작가예요. 근데 이 앤서니 브라운이, 그러니까 애들은 이걸 봐도 이게 명화인지 어떤지 모르잖아요. 이게 모나리자인지 뭔지 알게 뭐예요. 그런데 굉장히 절묘한 순간에 그 모나리자를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 장면에서 이 서양 명화가 무슨 지금 주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필요한가를 굉장히 적재적소에 잘 넣어요. 이런 게 성인들 독자를 보면서, 와, 이 그림이 여기에 있네. 아, 이 그림이 지금 어떤 거를 내포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구나. 뭐 이런 즐거움도 있고요. 맨 폭스라고 혹시 그 박사님 모르세요? 영미권에서 영어 그림책으로 워낙 유명한 호주 작가가 있는데요. 이 맨 폭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늘 이 제2의 독자에 대해서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책을 100번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즐거움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고 그 즐거움을 만약에 다른 양육자들이 알게 된다면 아이한테 그림책을 읽어주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읽어도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그 공사냥을 떠나자 We are going on a bear hunt 그 그림책 아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요. 거기에 헬렌 옥슨버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곰을 딱 만났을 때 우리는 곰이 하나도 무섭지 않아. 공사냥을 가자. 오늘 정말 날씨가 좋군 하고 이제 곰을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정작 곰을 딱 만났을 때 다들 돌아서서 막 도망을 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일 앞장서서 도망치고 있는 건 누구냐면 제일 연장자예요. 아, 그림책을 그래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아니 애기 데리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 연장자도 이게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아빠다, 아니다, 오빠다, 제일 큰 형이다 이렇게 두 가지 썰이 있어요. 왜냐면 헬렌 옥슨버리가 인터뷰를 하면서 어느 인터뷰에서는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도 제일 먼저 도망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용감한 척 하지만 사실은 너무 두려운 존재다. 근데 그걸 보면서 양육자들이 나만 약한 게 아니구나 라는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애들이 그걸 보면서 봐, 어른들이라고 다 잘난 게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빠를 제일 앞에 내세웠다. 이런 인터뷰도 해놓고는 정작 BBC에서 그걸 가지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애니메이션 내용은 뭐였냐면 엄마 아빠가 이제 할머니 전화를 받고 할머니가 이제 공경에 처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면서 큰아들한테 부탁을 하고 가요. 애들 좀 잘 돌봐. 이러고 가고 이 큰아들이랑 애 5명이서 이제 모험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또 헬렌 옥슨버리가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멋진 모험 여행에 어른들의 자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두 개를 상반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오빠인지 아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가장 연장자가 가장 멋진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걸 보면서 위로와 후련함을 같이 느낄 수 있다. 이런 즐거움들을 찾아내는 게 성인들한테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재미가 되기도 하죠. 근데 너무 지금 댓글에도 말씀하시듯이 너무 이 말씀도 너무 재밌고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너무 즐거운데 예, 근데 어떻게 이 읽어줄 것인가? 아니 뭐 어떤 책을 고를 그거는 것인가? 그 전에 그 전에 그러니까 디베님은 하지만 평범한 엄마가 아니잖아요. 너무 어, 이미 그림책 너무 뭐랄까 지금은 그림책 그렇습니다. 네, 그림책을 너무 좋아하고 예, 굉장히 많이 읽었고 그림책을 이제는 이렇게 펴내는 음, 사람, 발행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일반 엄마라기보다 뭐 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해 책을 나는 음, 그림책 아직 별로 안 읽어봤다라고 할 때 음,
단계와는 네, 다르기 때문에,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초심자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하다가 좀 딴 데로 샜는데요. 인플루언서들이나 아니면 카페나 이런 곳에서 추천되는 그림책들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 내 취향도 발견하게 되고 아이의 취향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역시 너무 당연히 그 과정을 거쳐왔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베스트셀러부터 사다 보니 우리나라 그림책 알라딘과 예스24의 베스트셀러 그림책 10년은 30년째 똑같아요. 근데 사과 30년 전 같은. 그림책이 그쵸, 그쵸. 사과 같은.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안녕, 달림 안녕 이거랑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책들을 보면서 내 취향을 찾아 나가는 건데 뭘 켜야 할지 모르겠다. 그럴 때 저는 전집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집 안에서 전집 영사한테 한번 잡혔다고 해서 그 다음 코스에 전집을 드리기 전에 이미 산 전집에서 발견한 우리 아이의 취향과 나의 취향 여기에 맞춰서 단행본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그 가이드는 너무나도 많은 인플루언서들, 작가들, 그림책 추천하는 책 너무 많거든요. 하다못해서 저 같은 사람 팔로우 하시면 추천 그림책도 이렇게 올리고 질문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애가 36개월인데 무슨 책 읽힐까요? 다들 너무 친절하게 대답해 줄 거니까요. 오히려 정보가 없어서 고민인 것보다 과유불급이라는 걸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그림책의 리스트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다 읽힐 필요 없습니다. 도장 깨기 절대 필요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애가 맨날 읽는 책만 또 읽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아유, 그 애한테 감사합니다 해야죠. 왜냐면 엄마의 수고를 너무 많이 덜어주잖아요. 고르는 수고, 사는 수고, 뭐 너무 많이 덜어주니까. 좋아하는 책을, 그러니까 되풀이해서 읽는 거는 읽을 때마다 새로운 즐거움을 그 아이는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읽혀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애는 절대로 반복하지 않아요. 맨날 새 책을 읽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 취미에 딱 맞는 책을 못 받았거나 혹은 이 아이는 정말 그 한 번 읽을 때마다 그 아이 그 내용을 다 흡수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가 와 우리 애가 정말 많이 흡수하는군 열심히 내가 뛰어야겠다 하고 열심히 뛰는 수밖에 없죠. 도서관 가서 찾아보시고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도서관 가서 다 읽어볼 수도 없고 다 읽어보시는 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애한테 다 읽어주라는 뜻이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한 칸 빼가지고 후다다닥 읽어봐야 한 15분, 20분이면 15권 볼 수 있거든요. 대강 이게 재미있겠는지 재미없겠는지 그렇게 해서 고르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우리 아이 취향이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영유아 말고 한 5, 6, 7, 8세다 이런 경우에는 애가 읽고 나서 그림책에 보내는 가장 큰 찬사는 뭐냐면 또 이거거든요. 다 읽고 나자마자 마지막 페이지 덮었는데 또 그럼 또 처음부터 읽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런 얘기를 하는 책 혹은 어제 읽었는데 또 읽어달라고 하는 책 이런 책들을 꼭 기록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보통 양육자들은 읽히고 싶은 책을 사진 찍어놔요. 읽히고 싶은 책을 스크랩해 놓고 그 책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가 일단 좋아해서 또 읽어달라고 한 책, 두 번 읽은 책, 이런 책을 계속 기록하다 보면 이게 하나의 흐름이 보여요. 아, 우리 애가 똥 좋아하네. 아, 우리 애가 트럭 좋아하네. 이런 게 보여요. 저희 애를 예로 들자면 저희 딸내미 같은 경우는 어느 날 발견하게 된 취향이 얘가 동물이 말하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사람이 나와서 말하는 건 좋아하는데 동물들끼리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그림책을 펼치면 그 그림책 속에 있는 동물들이 자기네들의 세계를 이루고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고 그 동물과 사람이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 나오는 생활 그림책이거나 혹은 동물은 동물답게 나오는 그림책을 쭉 보다가 한 4살, 5살 때쯤에 물어봤어요. 왜 이거 싫어하니? 왜냐면 너무나도 영어 그림책의 기본으로 시작되는 메이지를 못 읽힌다는 뜻입니다. 그건. 그래서 왜 메이지가 싫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애가 어 애들이 동물이 말한다는 걸 믿게 하려는 게 싫어. 그러니까 얘는 아기 대접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너 엄마 읽는 이 동물농장 한번 볼래? 이 돼지 밑에서 고생하는 얘기를 이런 걸로 노벨상도 타고 어른들이 이런 걸 읽고 있어. 그러니까 애가
동물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너를 아기 취급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납득시키고 난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취향이 뭔지 모르고 얘가 그 책을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를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독서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그래서 책을 고르기 어렵다고 하시는 건 지금 해주신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 책을 고르기 어렵다라는 거는 내가 고른 음, 책이 자꾸 실패하기 음, 때문에 음. 고르는 게 예,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거든. 진짜로 내가 그냥 도서관에 가서 책꽂이를 보고 막, 아, 모르겠네, 라고 생각해서 내가 어렵다라기보단 그거는 음, 그야말로 한 권씩 한 권씩 예, 보다 예, 보면 괜찮은 건데. 예, 이게 막 왜 음, 어렵고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게 뭐 인플루언서가 추천을 했거나 뭐 전집이 좋다 그래가지고 뭐 샀거나 음. 내가 이 책을 읽어야지라고 내가 골랐을 때 이게 잘, 아, 이거 안 읽네? 애가 실패할 때. 예. 네. 왜 실패할까를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잘 취향 안 파악에 되겠죠. 실패했거나, 취향 파악에 실패했거나, 혹은, 너무 가르치고 싶은 책들을 골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질문 중에 그게 있었어요. 사전 질문 중에 아이에게 교훈을 애가 다 느낄 수 있을까? 아니, 모든 책이 교훈 느끼면 애들이 책 싫어하게 됩니다. 교훈 없는 책을 교훈 없는 책, 어른들이 봤을 때 발견하지 못한 교훈을 아이들이 발견해내는 게 그림책의 마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훈을 어른이 대화로 가르쳐 줄 필요도 없고, 교훈을 알려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전달하고 싶은 교훈을 그림책으로 골라서 전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애가 좋아하는 책이 짱이에요. 믿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의 책 고르는 눈도 믿고 내가 고르는 눈도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 눈에 이 책이 좋아 보이면 우리 애랑 나누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들이 네. 좋아하는 책도 많이 읽지만 사실 일정 시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의 시간은 그 제가 골라서, 그러니까 도서관, 미국의 도서관 가면 이제 사서 선생님이 책 읽어주는 그런 스토리타임 네. 시간이 있듯이 제가 골라서 그냥 읽어주는 시간 가타부타 따지지 않고 이게 음, 좋든 싫든 상관없이 내가 그냥 읽어주는? 근데 보통 그게 음, 약간 시기에 맞물려 가을에 뭐 가을 책을 음, 읽고 뭐 봄에 봄 책 읽고 발렌타인데이면 발렌타인 근데 음, 얘가 뭐 4살짜리 애가 발렌타인데이니까 발렌타인 책 좀 음, 읽을까?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고르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음, 유치원이나 학교 가면 선생님이 또 그렇게 음. 해주시고, 뭐 추석이에요, 설날이에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그 시기에 그걸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뭐 송편도 빚고 책도 보여주고, 그렇죠. 뭐 복주머니 설날인가 접고, 그런 것처럼 집에서도 음, 내가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 책 읽고, 뭐 겨울이니까 우리 동네 눈이 안 오니까 눈책도 좀 뭐 이제 세상에 눈이라는 게 있다, 막 이러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냥 그냥 내가 보여주기도 하죠. 아유, 보여줘서 재밌으면 많이 그거는, 읽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뭐. 예, 그거는 읽어주는 양육자의 특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읽어주는 소리 들으려면 견뎌. 이거는 정말 너무 양육자의 특권인데, 근데 그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2, 3, 4세, 그러니까 영유아는 사실은 애가 골라오는 책보다 그 엄마가 읽어주는 책이 80%, 90%를 차지하잖아요. 그 중에 애가 다시 읽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표지 골라오거나 뭐 이런 정도인데, 문제는 4, 5, 6세인 것 같거든요. 4, 5, 그러니까 내가 읽어주는 책, 시기에 맞춰서 읽어주는 책, 혹은 배경 지식이 필요한 책. 하다못해서 미국만 해도 아이들한테 의도적으로 공부를 시키면서 읽혀야 되는 책들이 인종 문제를 다룬 책이거나 뭐 다문화를 다룬 책 이런 책들은 사실은 의식하고 노출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책이 필요한 나이에서는 골라서 읽어주는 거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이제 4, 5, 6, 7세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고를 때 알려주고 싶은 걸 고른다기보다 재미있는 걸 고르면 되죠. 그러니까 정말 얘한테 좋은 수학 그림책이 너무 많지만 수학 그림책을 통해서 얘한테 오늘 수학 개념을 가르쳐야겠어. 이런 욕구보다 훨씬 더 아이 생활에 밀접한 거, 아이가 이미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엄마가 훨씬 더 세련되게 골라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눈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고, 발렌타인데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우리가 하트 그리는 카드를 너랑 나랑 이 책 읽고 한번 같이 하트 그려보고 이런 건 정말 너무 좋은 추억들이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걸 엄마가 만드는 거는 애도 당연히 100%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삑사리가 나가지고 애가 좀 싫어해. 그럴 때는 엄마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발렌타인데이라고 얘기해서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을 얘한테 강요한 건 아닌가. 혹은 엄마에게 선물하는
그림책을 선물하는 내용이 있는 그림책을 애한테 읽어주면서 효도를 강요한 게 아닌가. 뭐 그런 거를 좀 반성하면서 아이 눈높이를 맞춰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르는 책들에 대해서도 좀 자신을 가지시면 좋고, 그러니까 그냥 책 읽어줄 때 3분의 1 애가 좋아하면 대성공이에요. 10권 빌리면 3권 애가 재밌어 했으면 그거는 대성공인 거예요. 나머지 7권은 중간에 본전 생각만 안 하시면 됩니다. 빌려온 게 엄마가 이거 빌려오느라고 어깨 빠질 뻔했는데 끝까지 읽어. 이거라든지 내일 반납할 거니까 다 읽어. 이거 안 하시면 되세요.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가장 좋은 점이 본전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재미없어? 그럼 이 책 빼면 되죠. 맞아요.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요새는 또 산책도 서점을 한국에서 특히 대형 서점 가보면 사실 어린이 코너라고 네, 가면 거기에 대부분 뭐 만화책 있고 캐릭터 책 있고 이런 거를 음, 이제 전면에 쫙 깔아놨기 때문에 깔아놨고 이제 구석으로 뭐 빽빽하게 꽂혀 있으니까 네, 사실 아이가 거기서 책을 잘 고르는 거는 어려워요. 저도 무슨 책이 네,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질 않기 때문에 어려운데 도서관은 되게 내가 마음 편하게 다 이렇게 뽑아볼 수 있고 네, 분류도 잘 돼 있고 종류별로 분류돼 있고 또 물어보면 막 찾아주시고 막 이러니까 도서관을 네. 계속 가서 네, 다니고 도서관 이용하는 게 못하겠어요. 너무 너무 중요한데 근데 그 요즘 도서관에 대해서 새 책 지원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엄마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도 약간 드는데요. 도서관 되게 많이 열심히 이용하시고 새 책 희망 도서 쓰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네. 그리고 만약에 서점은 어떻게 이용하는 게 되게 좋으냐면 우리 아이가 책을 싫어해요 라고 할 때 그럴 때 서점을 이용하면 되게 좋은 게 아이가 아주 좋아하는 가족의 외출 코스 끝에 서점을 넣어 두시는 거를 굉장히 어떤 방법으로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외식하러, 그러니까 엄마 마음속에 목표는 서점이지만 서점 옆에 있는 되게 유명한 돈가스 집 가서 돈가스를 먹고 우리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엄마가 책 사줄게. 니네가 고르는 거 다 사줄게. 그러고 엄마가 살 책이 있으니까 가자. 이러고 들어가서 애가 골라오는 책을 사주면 그 책은 그 책 자체의 즐거움 플러스 그날 즐거웠던 외출의 추억이 들어가서 그 책 자체가 되게 특별해지거든요. 그리고 맨날 떠올리면 그래 우리 집 엄마 아빠랑 같이 뭔가를 먹고 서점에 가서 막 서점에서 막 내 맘대로 다니면서 엄마가 가끔 사줬던 예쁜 볼펜들 이런 것들이 애한테 독서에 대한 기억으로 남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가가지고 네가 골라오는 거 사줄게 그러면 진짜 사주기 싫은 책을 골라와요. 만화책이나 랩핑돼 있는 곤충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 그런 책은 괜찮죠. 맨날 무슨 남매책이나 뭐 이렇게 하여간 조금 엄마가 그 책 말고 싶은 책을 골라오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그냥 내가 아무거나 사주기로 했으면 그 책을 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아이가 그러고 나서 몇 번 엄마가 언급을 해주는 거죠. 그날 샀던 책이 네가 골랐는데 왜 안 읽어? 한 번 읽었는데 얘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책은 내가 10번, 20번 읽지 않는구나. 혹은 우리 엄마가 그 책 좀 싫어하는 것 같아. 집에 갖다 놨는데 엄마가 까뜩하면 이제 이 책 더 안 보지? 엄마 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가 저 책 싫어하는구나. 이런 걸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애가 책 고르는 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애가 골라오는 책은 전부 다 만화밖에 없어요 하는 애들은 고르는 연습 자체를 또 도서관에서 시킬 수도 있고요. 도서관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집 안에 있는 책을 네가 골라오는 책 내가 읽어줄게. 이렇게 고르는 연습을 시키는 거는 저는 이 아이의 자기 주도성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연습을 10살 될 때까지 10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 분이 지금 최강 왕 싫다고 하셨는데 저희 아들이 2년 전 작년에 1년 전 아니 2년 전입니다. 3학년 때 한국 가서 그 곤충 최강왕인가 뭔가 그걸 사가지고 음. 그 보 아동이 한글을 뗐어요. 그럼요. 그 책 한 권을 막 떨어질 때까지 보더니 갑자기 막 글을 읽더라고요. 눈이 더 이상 문맹이 아니야. 한글을 그냥 그 책을 한 권을 여름방학 내내 왜냐면 우리가 책이 없잖아요. 우리 집이 아니니까
그거 하나 사가지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더니 갑자기 애가 글을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 미워하지 책이 마시고. 좋아서 글을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너무 저거는 그 책과 운명적으로 만나서 그 책 덕분에 책을 뗀 거기 때문에 그 책 제목 뭐예요? 이런 거 궁금해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좋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재미있고 여러 번 음, 반복하고 어른들 이거 뭐예요? 그럼 뭐 장수 풍뎅이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말해주면 소리랑 네. 계속 이걸 매칭해서 여러 번을 음, 보니까 갑자기 글을 읽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모르는 일, 어느 책에서 얘가 그 눈이 뜰지 어,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속, 네,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어느 구름에 비 들었을지 모른다.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르니 모든 구름을 잘 보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그림책 읽는 거를 너무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되는 거고 그까지 그림책이잖아요. 그냥 실패해봤자 3분, 5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걱정 마시고 그냥 읽혀주시는 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히려 그림책에 대해서 약간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너무 영상으로 이 중점을 두었을 때 그러니까 저 사람 원래 책 좋아해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엄마표 영어가 요즘은 거의 트렌드가 아니거든요. 요즘은 엄마표 영어라는 말 자체도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가 트렌드가 아니게 된 이유에는 그게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엄마표 영어 해가지고 우리 집이 대성공했어 라는 성공담이 많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 왜 성공담이 많이 나오지 않게 됐을까? 그거는 엄마표 영어에 중점을 영상에 두게 된 어느 순간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상을 보지 말라가 아니라 소리 듣고 그리고 아이들 즐겁고 그리고 엄마도 좀 쉬어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영상이 없을 수 없죠. 하지만 영상에 중점을 둔 엄마표 영어와 책에 중점을 둔 엄마표 영어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책으로 중점을 두지 않은 엄마표 영어는 성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초등 고학년만 가셔도 바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노는 영어나 애들이 그냥 집에서 이렇게 쌀라쌀라 하며 몇몇 문장만 얘기해도 엄마들 눈에는 그거 너무 기특하고 우리 아웃풋 끝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성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성적으로 연결되려면 그때부터 익히기 시작한 영어에 대한 즐거움, 자신감, 이런 것들이 책에 대한 호감과 붙어가지고 갔을 때 책에 대한 내용도 그러니까 문자로 된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성적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책 놓치고 가시면 안 되고 그거는 초등 고학년 돼서 책 읽히면 되지 않나요? 나는 어렸을 때 책 안 읽었었는데 성적 잘 나왔어요. 그 시절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이죠. 너무 초강력한 경쟁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 기를 쓰고 책에 대한 호감도, 책은 재미있는 거야. 이거 해놓지 않으면 애가 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웃풋에 대한 욕심이 나더라도 책을 정말 중요하게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중요하게 들고 가면 애 성격에 따라서 MBTI의 E 애들 그리고 어떤 애들은 완벽주의가 아닌 애들은 아웃풋이 되게 빨리 나오거든요. 그런 애들은 영상을 보고도 아웃풋이 빨리 나옵니다. 청각형 애들이죠. 학습 방법 자체가. 그게 아닌 애들은 자기의 느린 게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발전을 엄마한테, 어른들한테 증명해내지 못해서, 엄마표 영어 안 돼. 내지는, 책 읽는 거 소용없어. 애가 진도가 안 늘어. 학원 보내야겠어.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인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저야말로 재미있는 영상을 찾아가지고 되게 애쓰던 사람이거든요. 애가 내가 영어를 배웠더니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는 세상이 있네. 이걸 보여주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영상이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되게 즐거운 영상을 많이 찾아 헤맸던 사람인데요. 그거는 인터넷과 유튜브가 이만큼 없던 시절이죠. 없던 시절이고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걔네들이 정말 쓰나미처럼 밀어닥치고 있기 때문에 엄마는 영어 이렇게 내뱉는 아웃풋 나오는 음성 발화되는 아웃풋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굳건하게 책을 지키시지 않으면 초등 고학년에 보여줬던 영상들이 다 말짱 꽝이었구나를 정말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영어 선생님 네 분이랑 같이 지금 저희 출판사에서 우리 아이 초등 영어 솔루션 책을 공저를
저희 출판사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이 네 분이 만나기만 하면 피토하면서 외칩니다. 책 읽지 않아서 애들한테 영어를 가르칠 수가 없다고. 네, 그거는 되게 저거 협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협박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막 울면서 얘기해 주는, 전도하는 거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글 그림책뿐만이 아니라 영어 그림책. 한글 그림책은 뭐 말 안 해도 너무 잘 하시지만 영어 그림책은 엄마들이 유혹당하거든요. 애가 영어로 말하기를 바랄 때. 근데 정말 영상은, 엄마표 영어 영상은 언제 빛을 발하냐면요. 고등학교 가서죠. 애가 노는 시간에 영상 보면서 영어 듣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그때 자막이 그림 가려가지고 엄마랑은 같이 영화 못 보겠어. 이러고 지 혼자 자막 지우고 보는 애로 키워야 되잖아요. 그때 영상 보는 게 쉬는 게 되어야 되고, 그런 상태로 키우려면 어렸을 때 영상을 너무 많이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게 중점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 믿고 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아웃풋에 연연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중국이랑 일본에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대요. 이 대나무는 5년이 지나서 싹이 나오는데, 한번 싹이 나오면 하루에도 몇십 센치씩 자라가지고 30m까지 자라는 초대형 대나무가 있다. 그런데 그 대나무는 그 5년 전에는 싹이 안 난다. 그리고 싹이 난다면 그거는 뽑아버린다. 왜냐면 튼튼하게 제대로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거 아무리 근거를 좀 찾아보려고 해도 근거는 잘 못 찾았지만 수백 군데에서 인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독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싹이 나고 그게 싹싹 자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 임계치를 딱 넘어뜨리고 나면 지 혼자 자라날 수 있는 거, 그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서라면 콩에 물을 막 부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쑥쑥 자라잖아요. 그렇게 검은 천 아래에서 콩나물이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할지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분이 뭐 몇 분이 질문을 주시는 게, 그러니까 책은 그냥 한국어로 읽으면 되고 영어는 외국어니까 영상으로 보는 걸로 이렇게 맞추면, 내가 한국어로는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었으니까 영어는 뭐 영상이든 뭐 아니면 학원이든 그러면은 이게 합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아, 걔가 한글 글자 잘 읽는다고 영어 글자도 잘 읽나요? 그러니까 영어 글자는 더 읽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텍스트를 노출시키는 거를 스탑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글자를 일찍 가르쳐라라는 게 아니라 애가 책을 손에 쥐고 넘기고 보고 책이 재미있다는 거를 애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영어가 재미있다가 아니라 책이 재미있다. 그런데 영어책 굉장히 재밌고 그런 거 많아. 그래서 우리 애 근데 벌써 영어 그림책 싫어해요. 이런 경우에는 팝업북이라든지 아니면 애가 엄마가 보고 이거 읽어봐라고 하지 않을 만한 책 있잖아요. 팝업북이나 아니면 조작북들, 이런 것들로 좀 돈이 아까운 나이라 하더라도 그런 책들을 통해서 애한테 그냥 감각적으로 영어책 되게 재밌어. 이거 주셔야 지 혼자서 영어책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내가 그럼 사실 뭐 영어를 못한다고 뭐 인생을 사는데 뭐 지장은 없지만, 뭐 어려서부터 꼭 영어를 해야 한국에선 되는 건 지장 있어요. 아니지만.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어떤 방식으로 배우든 그러니까 내가 목적지가 어딘지에 따라 사실은 그걸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내가 이 아이가 영어의 수준이 얼마만큼이길 원하는가. 네. 그냥 유튜브 알아듣는 거면 나는 만족하는지, 음. 아니면 한국어를, 솔직히 한국어도 얘가 얼마나 읽고 쓰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뭐 지금으로서는 모르는 거긴 한데, 영어로 사고하고 좀 어려운 내용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의 무언가를 영어로도 생산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영어를 안 읽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뭐 여행 가서 뭐 만난 친구들이랑 뭐 유럽에 배낭여행 가서 뭐 얘기를 좀 한달지, 뭐 이렇게 인스타도 서로 뭐 마팔을 한달지, 그런 거는 뭐 괜찮아요. 영어책을 안 읽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이 아이가 한국에서만 발행되는 무언가를 보지 않고 세계적으로 떠돌아다닌 무언가를 얘가 읽고
읽어서 이해하고 뭔가 자기도 자기의 생각을 텍스트로 남기는 정도를 원한다면 책을 안 읽고는 좀 어렵죠. 그리고 어린이용 책에서 끝나서도 안 되고. 그러면 어, 어린이용만 읽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결국 성인이 되면 그거보다 더 올라가야지 되겠죠. 뭐 물론 그 뭐 나중에 AI가 번역해 줄 수도 있겠지만 애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그거예요. AI가 있고 번역기 다 있는데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돼? 이제 그 AI가 제공해 주는 거를 내가 소비만 할 것 같으면 영어 필요 없이 번역기를 쓰면 되는데 다들 너무 그 얘기 많이 아시죠? 챗 GPT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요구를 할 것인가 이걸 꼭 영어로 안 쓴다 하더라도 그렇게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런 쓸 수 있는 능력은 내가 텍스트로 쓰는 능력은 텍스트로만 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실용 영어랑 어, 학습 영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영어가 내 삶에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거 말고요. 그렇게 말고 당장 중고등학교 되면 성적 나와야 되거든요. 성적 나와야 되는 이때에 그 성적으로 연결되는 영어를 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는 정말 한글책으로 메꿔도 되는 문해력입니다. 그러니까 문해력 그리고 문장을 파악하고 이 텍스트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거가 텍스트로 되어 영어 텍스트로 되어 있을 때 읽어낼 수 있는 능력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 수능 시험에 그 킬러 문제들을 보면요. 킬러 문제들은 문법 문제나 단어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A, B, C, D 이렇게 패러그래프 놔두고 패러그래프 순서대로 배치하기나 아니면 빈 칸 비워놓고 이 여기에 무슨 문장 들어갈 거냐. 그리고 이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이냐.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이냐. 다 맥락을 파악하는 문제들이거든요. 이 맥락을 파악하는 파워 자체는 한글 책을 통해서 너무나도 길러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 시킨다고 해서 한글 책이나 한글 독서에 소홀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한글 책으로도 충분히 메꿔질 수 있고 반드시 한글 책이 같이 가야 영어 성적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영어 공부 따로 하고 한글 책 따로 해가지고 잘 플러스가 될 건가? 이거는 경험치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긴 영어 텍스트를 보고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 경험치. 이게 쌓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이제 고3짜리 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생각 많이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노벨 문학상을 원서로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는 노벨 문학상 안 챙겨 보더라도 한강 작가님 거는 챙겨 봐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한강 작가의 책을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권을 딱 펼치고 첫 문장에서 좌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페이지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첫 문장에서. 작별하지 않는다. 첫 문장이 뭐냐면 성긴 눈이 내렸다. 성긴 눈이 내리고 있었다 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청소년들이 다 막히는 거죠. 성긴 눈이 뭐지? 성근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성글다라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성글다는 빽빽하게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이렇게 내리는 눈인 거죠. 눈이 한방눈처럼 내리지 않고 이렇게 그 듬성듬성 내리는데 그런 날이 오히려 더 춥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섞여서 내리거나 그러니까 한방눈은 습기를 싹 가져가기 때문에 덜 추운데 바람도 덜 불고 근데 이렇게 성긴 눈이 내릴 때는 더 춥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나 뜻을 모르고 있으면 첫 문장에서 좌절하는 거예요. 성긴 눈이 흐르고 있어. 근데 책을 좀 읽은 사람들은 성긴 눈이 뭔지 몰라도 넘어갑니다. 이게 대세에 큰 지장이 없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낯선 사람들은 성긴, 어머, 첫 문장 첫 단어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이 갑자기 무섭고 어려워져서 한강 작가 책 어렵다던데 나 이 책 못 읽을 것 같아 하고 덮는 거예요. 영어 모의고사를 딱 펼쳤는데 수능을 딱 펼쳤는데 첫 문장을 모르겠어. 이게 경험치를 통해 가지고 뒤로 쭉쭉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언어에 모르는 언어가 주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언어에 대해서 완벽하게 내가 장악하고 있지 않았을 때 언어가 가진 모든 언어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네이티브인 언어도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모호성이나 애매함을 내가 견디고 그 안에서 내가 의미 부여를 하고 아름다움을 찾으면서 독서를 해 나가는 경험이 쌓여 있지 않으면
그런 거 보고 덮는 거죠. 한 문장 딱 읽고 성긴 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아, 나는 못 읽겠다 하고 딱 우리말 책도 덮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책이 만만해야 되고 문장이 만만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 기를 수 있나? 그거는 미취학일 때 가장 기르기 쉽고 초등 1, 2, 3학년일 때 그 다음으로 쉽고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뒤로 근데 우리 애 지금 초등 고학년이야. 이제 어떡하나요? 엄마가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재미있는 컨텐츠, 재미있는 책들을 많이 찾아주셔야 됩니다. 너무 겁줘서 죄송해요. 근데 현실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그 인스타에 그거를 썼었잖아요. 질문 중에 애가 성적 자리, 그러니까 애가 책 좋아하는 아이 말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이 단어를 잊어버려야 한다. 버려야 한다. 읽기 독립. 읽기 독립이 목표인데요. 아니요. 읽기 독립을, 진정한 읽기 독립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빠를 수도 있어요. 아니, 5살, 6살에 한글 알았으면 지가 읽기 독립해야지. 그래가지고 애를 혼자 읽기 시작하면 얘는 지 맘대로 읽어요. 글자는 읽을 수 있지만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게 너무 많고 이런 경우가 한글 잘하지만 시험 문제를 못 푸는 경우죠. 이런 경우를 5살에 겪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통닭을 사오셨다. 이렇게 읽는 애랑 아버지가 통닭을 사오셨다. 이렇게 소리를 듣는 애랑 얘가 스토리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다르잖아요. 이때 알아야 되는 건 글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는가가 아니라 스토리가 얼마나 재미있는가거든요. 스토리가 얼마나 재미있고 이 재미있는 스토리가 이 책 속에 있구나. 그리고 이 책을 내가 잘 읽어야 저 영상도 쉽게 볼 수 있고 이 세상이 더 넓어지는구나를 애가 감각적으로 배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때 읽기 독립을 물론 얘가 책을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정말 훈련으로서 필요한 거고요. 얘랑 어떤 독서의 세계로 갈 때는 어른이 읽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그래야지 얘가 어떻게 끊어서 읽을 수 있고 이 책을 읽을 때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되고 어떤 단어를 내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데 그 뜻을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고 이런 거가 얘 맞춤 독서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읽어줄 때 훨씬 더 수준 높은 이야기들을 얘가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준 높은 이야기를 통해서 기승전결을 경험하고 이렇게 쪼르는 맛 있잖아요. 그 스토리의 즐거움, 책의 즐거움을 느낄 정도의 수준 높은 책은 읽어줄 때 훨씬 더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읽어주는 과정에서 양육자와 선생님과 이 아이 간에 생기는 어떤 정서적인 교감 이런 것들이 이 아이가 공부를 하는 굉장히 든든한 바탕이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저는 책 읽어주면 애가 사춘기를 덜 한다는 게 저는 경험적으로, 이게 누가 연구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경험적으로 되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집 애들이 사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사춘기 격렬하게 하는데 세상을 대상으로 하지 가족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책을 많이 읽고 부모와 가족 관계가 좋은 애들은 사춘기의 대상이 집이 아닙니다. 사춘기 되면 다 눈깔 뒤집고 엄마한테 막 문 닫고 들어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애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은 사춘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세상에서 무엇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나는 왜 태어났고 이 세상이 뭐지? 이런 거 하느라고 고민하느라고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방문 꽝 닫고 들어가겠어요. 이거 안 하려면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대화란 그런 거잖아요. 밥 먹었어? 손 씻었어? 숙제 다 했어? 빨리 자. 오늘 뭐 했어? 급식 뭐 나왔어? 재밌었어? 친구랑 안 싸웠어? 끝. 이거 이상해. 좀! 이거 이상해. 정말 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 생활 속 말고 우리가 서로의 정신에 대해서, 서로의 취향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는 제일 손쉬운 방법이 책이죠. 책이고 그림책은 그걸 더더더더 쉽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시뮬레이션을 부모와 자식이 함께 하는 시간이 독서기 때문에 독서 같이 책 읽는 시간이기 때문에 읽기 독립은 훨씬 더 미루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읽기 독립 5살 우리 애가 혼자서 너무 잘 읽어. 읽고 속으로 이야기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해한 수준에서 좀 빨리 끝나는 경우 이제 지 혼자 똑똑해져가지고 이제 12살, 13살 되면 엄마한테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소리 하게 됩니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리고 아,
책을 많이 읽고 서로 대화를 좀 많이 하면, 어, 사춘기를 좀 덜하게 되는 게 아니라 다툼이 적어지는 이유는 내가 걔를 설득하거나 걔가 나를 설득하기 때문이에요. 설득되면 안 싸우니까요. 근데 이 대화를 또 되게 어려워하세요. 무슨 대화를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거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독서 팁인데 어떤 대화를 해야 되냐면요. 막그 의미 있는 대화를 서로 나눌 필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가가지고 그 남자랑 나랑 헤어졌다고 얘기하면 되지. 내가 사랑하는 건 너라고 얘기하면 되지.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왜 얘기 안 하고 맨날 싸워? 이 얘기를 책 읽고 하시면 돼요. 책 읽으면서 답답해 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그림 끝내준다. 얘 지금 창밖에 보고 있는데 뭐냐? 뭐 보고 있냐?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애한테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거나 이 책이 전해주는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양육자가 해줄 필요 절대 없어요. 그냥 책 읽고 감상을 같이 나누기만 해도 이 아이는 그 대화 속에서 어른의 수준 높은 어휘와 내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내 궁금함을 어떻게 전달하는가를 배우기 때문에요. 좋은 질문을 하려고 신경을 쓰시기보다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좋은 질문을 이 아이가 나에게 하는 것이죠. 어떤 질문을 아이에게 해야 되는가를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무엇을 질문하는 아이로 만들 것인가. 그렇게 만들려면 첫 번째는 아무리 개소리를 엄마한테 물어도 우리 엄마는 다 진지하게 받아줘. 그 생각을 했어? 되게 야, 엄마는 그 생각 못 했는데 너 진짜 그 질문 좋다. 이런 질문 대답을 해주시면 되죠. 하지 말아야 될 질문 두 가지. 너라면 어떡하겠니?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질문들은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질문이죠. 독서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걸 생각하는 게 그걸 엄마가 맨날 너라면 어떡하겠니? 뭐 이런 질문 하시면 애가 독서 싫어합니다. 그냥 네, 편하게 하시면 되세요. 편하게. 저는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의 이야기로 결국은 이제 회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처음에, 어, 작가님이 좋은, 뭐, 그림책이 왜 좋은지를 네. 이야기할 때는 그 책이 질문을 가지고 있고, 있기 네. 때문에, 우리 네. 책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 책을 읽고 막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얘를 막 이렇게 만들어야지, 뭐 아니면 이런 교훈을 줘야지라고 하기보다는 원래 책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감정이 담겨져 있고 모든 게 담겨져 있고 그 책을 읽은 아이가 이해를 하면서 그거를 느끼고 풀어지지 않은 게 있으면 궁금해지고 하는 것이 그 자연스러운 거죠. 그 독서의 네. 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네. 일어나는 거죠. 그런 그리고 것을 모든 책이 다 그렇게 네. 담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럼요. 지금 제가 가끔 하려던 얘기가 가끔 그거예요. 네. 아니, 모든 책을 읽고 대화? 택도 없어요. 아니, 드라마 보고 있는데 남편이 계속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그 뭐야? 너는 저 주인공 중에 누가 제일 좋아? 이런 소리 물으면 너무 짜증나잖아. 제발, 좀 나가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대화는 정말 잠깐이면 되죠. 그러니까 오늘 10권 읽었다. 한 권에 대해서만 뭐가 제일 재밌었어? 너라면 야, 어떻게 표지 그림 하겠니? 어떤 게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니, 내가 요리책을 읽고 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너라면 어떡하겠니? 이 책을 읽고 제일 좋은 거 하나 해보시지요. 이렇게 나오면 그 요리책 읽고 싶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책의 힘을 믿으세요. 이 책이 충분히 모든 걸 다 아이에게 질문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키워주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좋은 책 고르면 되고 이 아이가 또 읽고 싶어라고 말할 책을 갖다 주는 데만 신경 쓰면 되지 언제 그 질문 다 하고 독후놀이 다 해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책의 힘을 믿고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엄마는 이 곰 너무 귀여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와 책에 대한 대화를 해야 한다면 저는 3, 4, 5, 6, 7세 때 해줘야 되는 대화는 이 아이의 생활과 이 책의 내용을 연결시켜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사과에 대한 책을 읽고 있으면 와, 이 사과 초록색이다. 그러고 보니까 요새는 빨간 사과만 보고 옛날에는 초록색 아울이 되게 맛있었는데 요새는 초록 사과가 잘 안 나오네. 나중에 시장 가서 초록 사과 나오면 우리 하나 사 먹어보자. 이런 식의 대화. 아니면 초록사과 옛날에 우리 할머니 집에 가서 먹었었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사과라는
단어를 보고 글을 봤을 때 사과에 대한 내 경험이 감각이 올라와야 됩니다. 성긴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라는 말에 성긴 눈발이 날리고 있는 어떤 풍경과 이미지가 떠오르는 훈련을 아기 때부터 시켜야 되는 거죠. 오감을 다 동원한 대화. 내 머릿속에 영상을 너무 중점적으로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지만 애 머릿속에 영상이 돌아가게 만드는 게 우리 독서의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얘가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정이입할 수 있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이게 구체적으로 상상이 돼야. 그러니까 그냥 곰이 나왔어요.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진짜 곰을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우리 나중에 동물원 한번 가보자. 라든지. 뭐 이런 얘기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기차, 우리 그때 어디 갈 때 기차 탔었지. 기차 타는데 와 놓칠 뻔했지. 이 책 이야기가 멀리 떨어진 우주 밖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네 삶과 연결되어 있는 얘기다라는 거를 이렇게 느끼게 하고 얘가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는 거. 이렇게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발렌타인데이에 그림책 읽으면서 평상시에는 안 주던 초콜릿 하나 나눠 먹고 만두 나오는 그림책 읽었으면 만두 먹고 뭐 이런 거요. 이렇게 삶 속에 연결시키는 건 너무 쉽죠. 그러니까 가을 그림책을 읽었으면 길을 지나가다가 우리 아까 그림책에 단풍잎 나왔었는데 그거랑 색깔 똑같다. 길에서 나뭇잎 하나 주워와서 야, 이 색깔이랑 그 그림책 색깔이 엄마 생각엔 똑같았는데 우리 비교해보자. 어떤 게 더 예쁜가? 뭐 이런 정도의 대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저희 시누이가요.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참 언니는 힘도 좋다 그러는 거예요. 애랑 그런 대화하고 맨날 그렇게 연결해서 뭘 할 힘도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그쵸. 제가 힘이 좀 좋기는 합니다. 그런 거에 잘 안 지치는 편인데 그게 안 지치는 이유는 진심으로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데이트 나갈 때 피곤해 죽겠는데 데이트 있으면 꾸역꾸역 일어나가지고 화장도 하고 꾸역꾸역 구태여 별로 관심도 없는 영화 같이 보고 그러잖아요. 영화가 재밌어서 같이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화를 보고 나와서 어두컴컴한 데서 둘이 같이 있는 것도 좋고 그 영화 보고 나와서 너는 어땠니? 나는 이랬어. 그것도 그 장면 너무 멋있지.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기 위해서 그 영화를 보는 걸 우리가 견딘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재미있으니까. 이 사람이랑 하는 게 재미있으니까. 그게 영화가 아니라 그 무엇이든. 애랑도 그러니까 좀 내가 얘를 잘 키워야겠다, 멋지게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면요. 진짜 재밌어요. 애랑 지내는 시간들이. 그리고 얘랑 뭘 해도 재밌죠. 그리고 그림책이 정말 그러니까 얘가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희 딸내미가 어느 날 5살 때 지 동생이 방구를 붕 끼니까 5살이라는 거야. 아휴, 지도 인생이라고 방귀를 끼네. 이러는 거예요. 지도 인간이라고를 잘못 말한 거죠. 근데 너무 그 순간이, 내가 이 아이 앞에서 인생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었나? 그런데도 얘는 인생을 배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되게 감동받았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순간들은 아니 저 사람 되게 쉽게 감동받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조금 덜고 애랑 같이 있으면 감동받을 순간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작가님이 그거 자랑하셨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나한테 설득하려고 이렇게 막 근거를 막 한다.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것이 지네 엄마를 설득하려고 지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고 막 그걸 어필하고 정말 감동받는 순간들은 너무 많습니다. 어느 순간 애가 오른발 왼발 신발 맨날 거꾸로 신던 애가 어느 날 바로 신게 되는 순간들 와 씨. 오른쪽 왼쪽을 알았어 저게 뭐 이런 느낌들 그걸 이렇게 에너지의 소스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애들은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해요.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내 속을 썩이려고 물을 쏟고 내 속을 썩이려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서툴러서 그런 거지. 아니면 그때만 엄마가 반응을 해줬거나 그 반응 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애들은 잘 보이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애가 책 좋아할 때 책 좋아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거예요. 애가 책 읽을 때 엄마가 옆에서 춤추는 거. 네가 책 읽으니까 너무 좋아. 뭐 이거 하는 거. 이거 하면 진짜 애들이 좋아해요. 아까 이제 한 분이
어렸을 때 책을 이제 가까워지고 책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 더 그때가 딱 시기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다른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왜 어렸을 때가 더 좋으냐. 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하는 것에 끼어드는 거 같이 하는 걸 무조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예. 물론 뭐 5학년, 6학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돼도 물론 내가 읽어주고 뭐하고 뭐 같이도 보고 할 수 있지만 예. 얘가 뭐 3살, 4살, 5, 6, 7살 뭐 요럴 때는 내가 읽고 있으면 같이 오고 싶어 해요. 내가 이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예. 같이 웃으면서 책을 읽어준다면 아이가 거기에 훨씬 오고 싶어 하죠. 컸을 때보다. 예. 커서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렸을 때가 엄마가 책을 좋아하고 엄마가 너하고 책을 같이 읽고 싶고 그러면서 우리가 재미있고 그러면 저절로 아이가 읽는 시간을 되게 기대하고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이 엄마는 1시간 20분이 훌쩍 됐는데 엄마는 멀티미디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책 읽어줄 때 아이가 책 내용만 듣는 게 아니라 책 읽어주는 엄마의 목소리 그리고 엄마의 어투, 책 읽는 우리 순간의 분위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무드를 잘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엄마가 평상시에는 근처에 오지 마. 엄마 덥다 덥다 이러는 엄마인데 책을 읽을 때는 둘이 같은 곳을 보려면 이렇게 몸이 좀 부딪혀야 되거든요. 어깨가 부딪히든 무릎에 앉히든 뭐 이렇게 좀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다정하게 붙어 있는 느낌들. 이런 것들이 책에 대한 모든 이미지들을 결정하니까 내 새끼가 나를 열심히 보고 있을 때 그 찬스를 이용해서 책을 샥 넣는 거죠. 그러기가 그리고 좋은 나이가 무뚝뚝한 어린 엄마 나이. 모드를 버려야 하냐고 하셨는데 전 뭐 꼭 그렇게 무뚝뚝하고 그런 걸 할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음, 음, 그리고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이걸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예. 네, 새로 나온 그림책 산타의 여기서부터 제목인 거죠. 산타의 첫 번째 술록 대쇼라는 책이 제 책은 아니지만 새로 나왔는데 그림이 엄청 아, 예쁘죠. 이 지금 책이 출판사 책 홍보의 시간을 주시는 거죠? 네, 저거 네네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김보경 헤어지기 쌤이 전에 내게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저 책을 몇 년 전부터 보면서 너무 예쁘다 좋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선뜻 번역할 생각을 못 했었어요. 왜냐면 저 책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산타의 썰매를 끄는 게 루돌프가 아니라 대셔라는 거거든요. 대셔를 비롯한 8마리가 술록 8마리가 있다. 루돌프는 안개 낀 성탄 전날 안개 낀 날 특별히 밝은 코를 이용해서 달리는 특별 군단이고 기존에 정규 멤버가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루돌프의 벽을 못 넘어서 이 책을 내지 못하겠다. 되게 예쁜데 이거 언제 독자들한테 다 설명해.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작가님이 그러니까 매번 크리스마스 그림책 모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저 대시아를 추천하시고 저한테도 따로 이 책 재밌어요 하고 이렇게 추천을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뭐라고 생각했냐면 맨날 내가 그림책이 힘을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고 건방을 떨고 있었구나. 그냥 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 좋으면 그걸 믿고 가야 되는데 그 용기를 내게 해주신 게그 보경쌤이라서 추천사도 저희가 보경쌤한테 받았잖아요. 저는 제가 저 책에서 되게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이 아이가, 대셔가 가출하는 내용이에요. 가출하는 불량술록 이야기인데, 가출할 때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면서 가족을 떠나서 가출하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지 꿈을 향해서. 그리고 지가 너무 힘든 순간에도 남을 돕겠다라고 나누겠다라고 한 마음이 선택이 결국은 얘를 지 꿈을 이루는 대로 데리고 갔다는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결정적으로는 그냥 너무 클래식한 그림이 좋았어요. 이렇게 막 애 머릿속에 크리스마스에 여러 이미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클래식한 이미지를 넣어주고 싶었어요. 눈 내리는 밤, 산타가 이렇게 달려가는 어떤 밤하늘의 이미지, 그림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책을 통해서 어떤 클래식한 크리스마스 이미지를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기에 너무 적합한 책이라서 망설이고 있던 저한테 이제 박사님이 용기를 주신 거죠. 맞아. 이야기의 힘을 믿고 가면 되는데 내가 뭐 때문에 루돌프냐 대시였냐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했을까 생각을 하고 저 덕분에 냈습니다. 이 책을 감사합니다.
한 4년, 3년 전에? 음. 4년, 3, 4년 전에 정도에 처음 이제 샀는데, 나오자마자 사진 않았고, 어느 해인가 이제 사가지고, 저는 매년 한 권씩은 그래도 사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책을. 그래서 이거를 어느 해에 이제 처음 사서 이제 애들이랑 같이 읽었는데, 처음 딱 이걸 읽어주고 애들이 다 울었어요. 너무 음.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저도 되게 감동이 깊고, 처음 딱 읽었을 때 진짜 되게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책을 읽고 이렇게 감명 깊었던 적이 항상 그냥 뭐 아름답고 막 마법이 있고 뭐 선물 받고 착한 아이 선물 받고 약간 이렇게 그냥 아름답게만 끝나고 귀엽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메시지 자체가 되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어떤 저는 부분이 그러셨어요?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이 책에서 되게 좋아하는 거 하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얘가 애기인데 대시어가 아직 어린 애인데 어린 순록인데 이 대시어의 가족들이 그 이동 동물원 그 동물원 단 옛날 약간 서커스 서커스 단처럼 여기에 단, 갇혀 예. 있어요. 잡혀서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울타리 쳐놓으면은 낮에는 사람들이 와서 그 동물을 구경하고 밤이 되면 이제 며칠을 하면 이제 다음으로 이동을 하면 얘네가 마차를 끌고 다음 동네로 또 이동해서 거기서 또 이제 사람들이 또 마을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동물을 구경시켜주는 동물원에 이제 gat혀 있는 순록 가족의 이제 어린 순록인데 그래서 밤마다 마차를 끌면서 힘들게 이제 이동을 할 때마다 그 힘든 순간이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 지금도 약간 되게 슬픈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는 사실 원래부터 여기 있었던 게 아니고 엄마는 저 멀리에 저기 북극성이 보여요. 항상 그림에 이제 북극성 별이 나오거든요. 그럼 저 북극성 아래에는 하얀 차가운 눈이 있는 북극이란 곳이 있고 거기가 우리가 온 곳이야. 라는 얘기를 들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대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얘는 몰라요. 애기이기 때문에 북극을 기억을 못 하는 건지 뭐 북극이 아닌 데서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계속 고생스럽게 끌면서 엄마가 그때마다 얘기를 해줘요. 우리는 원래 여기에 있는 그 순록들 사람이 아니지 순록들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북극에 있는 존재다라는 걸 계속 그러니까 희망을 계속 준 거예요. 힘들어도 계속해서 희망을 줬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고 아마 아이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거 제1과 제2의 독자 중에 제1 독자는 이 부분이 그렇게 와닿을 것 같진 않아요. 이거는 부모가 읽었을 때 뭉클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아이들은 왜 울었느냐 이 부분이 되게 좋은 것인데 결국 이제 얘가 어느 날 도망을 쳐가지고 여기서 도망쳐서 혼자 도망치는데 이제 북극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가도 안 나오는데 우연히 산타를 숲속에서 만나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못 가고 있으니까 자기가 썰매 끄는 걸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산타 썰매를 끌고 간 거예요. 가고 이제 뭐 다 이렇게 그리고 실버벨과 함께 이렇게 선물을 다 배달을 하고 끝났어. 배달이 끝나고 이제 돌아갔죠. 산타 할아버지 집에 딱 돌아가서 자, 이제 끝났다. 그리고 내렸죠.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처음 보는데 산타 집이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네 갔잖아요. 그런데 가봤더니 상쾌하고 차가운 공기, 하얀 눈이 시원한 이불처럼 덮여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북극성 어딨나 또 찾아. 얘가 항상 밤이 되면 북극성을 바라보니까. 그랬더니 산타가 웃으며 말했어요. 되시죠? 고개를 들어 위를 보렴. 북극성이 거기 바로 머리 위에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산타가 드디어 집에 왔구나. 눈물 난다. 집에 온 거야.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가족들도 다 같이 왔다 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저는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물론 뭐 아름답고 그림도 되게 예뻐요. 그림도 되게 예쁘고 참 내용도 좋고 뭐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대부분의 그러니까 저도 이제 크리스마스 책을 많이 모으니까 대부분의 크리스마스 책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자꾸 어린 아이지만 산타 할아버지의 마법으로 너는 좋은 선물 받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낼 거야. 보통 이런 메시지가 많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뭐막 망가졌는데 다음에 막 자고 일어났더니 막 새 거가 되고 뭐 이런 마법처럼 그런 동화적인 그런 설정의 이야기가 대부분 많아서 뭐 꿈과 희망을 주긴 하죠. 아름다운 얘기고. 근데 이렇게 아이가 그러니까 어린 술록이지만 그러니까 약간 루돌프의 이야기와 굉장히 명맥을 같이 하는 거죠. 굉장히 어리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자기가 꿈을 버리지 않았고 기회가 왔을 때
내가 하겠다라고 뭐 뛰쳐나가든지 뭐 산타 할아버지한테 뭐 썰매를 끌어주렴 했을 때 내가 뭐 나가서 빨간 볼코로 막 끌었든지 아니면 대저처럼 집을 뛰쳐나갔든지 그래서 결국은 내가 좋은 것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루돌프는 그냥 이제 따돌림 당하다가 인기 술록이 되었고 대셔는 오히려 이게 한 걸음 더 나간 스토리라고 생각하는 게 항상 내가 꿈에만 그리던 북극에 이제 이 산타를 도왔더니 내가 진짜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사로 쓴 것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이제 용기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 소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근데 저는 그게 이 책의 이제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아주 어린 친구는 그렇게까지 느끼기에는 몇 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어른에게도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 영어로도 있고 한글로도 있고 아주 좋아요. 저는 그 엄마가 대시한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는 먼지투성이 이곳이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지내던 곳은 흰 눈이 이불처럼 덮여있고 상쾌한 추운 바람이 불던 곳이다. 이걸 얘기해줘서 얘한테 꿈을 주는 게 스토리를 읽어주는 힘. 우리가 밤마다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얘한테 북극성까지 가는 길을 알려줄 필요는 없고 북극성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가 여러분들이 지금 대시한테 다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북극성 아래로 갈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뭐 북극성의 방향을 틀리면 어떡하나요? 북극성까지 가기 위해서 제일 튼튼한 신발은 어디 팔고 있을까요? 전집 신발 살까요? 단행본 신발 살까요? 이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안 하고 그냥 저기에 북극성이 있고 우리는 북극성에 갈 사람들이야. 거기가 어울리는 사람들이야. 이거를 설득시키는 거 그게 스토리의 힘이고 책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네. 영어로는 제목이 그냥 대쇼입니다. 앞에 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대쇼고 네. 요거는 순록 잘 모르는 분들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첫 번째 술록이란 말을 이제 부제로 붙여서 한국 오판이 나온 것 같아요. 요거 없이 그냥 대쇼라고 검색하시면 책이 나와요. 네. 그래서 네. 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네. 이거 1시간 반이 훌쩍 지났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너무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네. 제가 사실은 인스타 라방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댓글을 지금 제대로 잘 못 본 게 너무 아쉽고요. 그래서 네 오늘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댓글로 질문하셨는데 잘 못한 대답을 제가 못 드린 부분이 있으면 제 개인 계정으로 오셔도 되고 아니면 보경 박사님한테 대답 들어와라 이러고 DM 보내시면 제가 잘 받아서 답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되는 그림책이랬는데 공부되는 그림책 얘기는 잘 못했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네. 다시 한번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다시 나중에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도 즐거운 시간이셨기를.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내년에 또 한번 만나요.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전은주 대표님 개인 계정이나 아니면 제이포럼 책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제이포럼 출판사 계정에서 또 얼마든지 이야기하실 수 있으니까요. 팔로우를 하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